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소통의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각종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. 회담 결과에 대한 양측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.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.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,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.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.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.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.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결국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점에 의미를 두게 된 셈인데요.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볼 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먼저 윤석열 대통령,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적됐던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여기에 다음 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보여서 대통령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에 힘을 보탰습니다. 이 대표가 얻은 것도 작지 않습니다. 우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계기가 된 건 분명하고요.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당 장악력을 키우는 건 물론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까지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문제는 빈손 회담 이후 여야 대치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각종 쟁점 법안과 관련해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특별법 처리 명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. 당장 다음 달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이 과정에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거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국이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휩싸일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